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지훈이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바보였나 보다.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평생 강인하신 분이었다. 6.25 전쟁도 견뎌내시고 홀로 오남매를 키워내신 분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계시다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다. 돈을 다 잃었다. 할머니가 흐느끼셨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지훈은 머리가 하얘졌다. 얼마나요? 8천만 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모아둔 돈까지. 지훈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돈을 모으셨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면서 손자 학비를 위해 단 한 푼도 아껴가며. 어떻게 된 건가요? 전화가 왔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다. 검찰청에서 온다고 하더구나.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보이스피싱이었다. 그 더러운 놈들이 할머니를 속인 거였다. 할머니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어. 할머니가 계속 울며 말씀하셨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래서요? 은행에 가서 돈을 다 뽑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누가 전화했어요? 젊은 남자였어. 할머니가 기억을 되짚으셨다. 목소리가 정중했어. 마치 진짜 공무원 같았지.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 새끼들이 할머니의 착함을 이용한 거였다. 80살 할머니를 속여서 평생 모은 돈을 훔친 거였다. 신고는 하셨어요? 했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구나. 지훈은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쾅! 소리가 크게 났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분노가 모든 걸 마비시켰다. 지훈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셨다. 내 등록금까지 날려버렸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훈이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제가 뭐든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 그 더러운 놈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지훈은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었다.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해킹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천재였다. 정부 기관에서 화이트햇 해커로 일하기도 했다.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지훈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그 새끼들이 누군지 찾아내서. 할머니는 지훈의 표정을 보고 놀라셨다. 평소 순한 손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훈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합법적으로 할 거예요. 지훈은 할머니를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야. 지훈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를 울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모니터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실행됐다. 해킹 툴, 추적 프로그램, 암호 해독기. 지훈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다려라, 개새끼들.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내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야. 해커의 할머니였어. 새벽 3시. 지훈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다. 할머니를 속인 놈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우선 통화 기록부터 확인하자. 지훈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휴대폰을 분석했다. 다행히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다. 발신자 번호 02-1234-5678. 가짜 번호일 가능성이 높아. 지훈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통신사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다. 물론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상관없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30분 후. 역시. 지훈이 화면을 응시했다. 발신자 번호는 스푸핑된 가짜였다. 실제 발신지는 중국 선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계좌 추적을 해보자. 지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할머니가 돈을 보낸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농협은행 12345678902 예금주 김철수. 이것도 대포 통장이겠지. 지훈이 예상했다. 은행 시스템에 침투했다. 보안이 까다로웠지만 지훈에게는 문제 없었다. 3년간 은행 보안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빙고.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 계좌는 개설 후 3일 만에 만들어진 신생 계좌였다. 그리고 할머니 돈이 들어온 후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됐다. 전형적인 돈 세탁 패턴이었다. 하지만 놈들이 실수를 했군. 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봤다. 분산된 계좌 중 하나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50만원씩 출금됐다. 그것도 같은 ATM에서. 강남구 테헤란로 ATM. 지훈이 위치를 확인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지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당 ATM의 CCTV 시스템에 접근했다. 보안이 허술한 구형 시스템이었다. 너무 쉽잖아.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CCTV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매일 오후 3시에 나타나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고 목에 용 문신이 있었다. 찾았다. 지훈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하지만 얼굴만으로는 부족했다. 신원을 특정해야 했다. 지훈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해당 지역의 다른 CCTV들을 해킹했다. 편의점, 카페, 지하철역까지. 행동 패턴을 추적하자. 지훈이 AI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다. 일주일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놈은 매일 같은 루트로 이동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서 테헤란로를 걸어서 ATM에서 돈을 뽑고 근처 PC방으로 들어갔다. PC방? 지훈이 흥미를 가졌다. 해당 PC방의 시스템에 침투했다. 회원 정보를 확인했다. 그 시간대에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 있었다. 박민철, 28세. 지훈이 신원을 확인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주.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근했다. 박민철의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까지. 무직이군. 지훈이 정보를 분석했다. 전과 3범의 사기죄 전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상습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인 거였다. 하지만 이놈은 말단일 거야. 지훈이 냉정하게 판단했다. 진짜 보스를 찾아야 해. 지훈은 박민철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가장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다. 010-9876-5432.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보자. 지훈이 다시 해킹을 시작했다. 30분 후. 조성훈, 35세.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역시 전과자. 사기죄 5범. 하지만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성훈의 통화 기록, 계좌 추적, 행동 패턴까지. 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훈이 전체 구조를 파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층이 보였다. 최하단 박민철 같은 출금책들, 중간층 조성훈 같은 중간 관리자들, 최상층 아직 정체불명의 보스. 보스를 찾아야 진짜 복수가 가능해. 지훈이 다짐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 전화였다. 지훈아, 잠은 자고 다니니?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 일은 그냥 포기하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절대 포기 안 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기다려라, 개새끼들.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박민철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말단이지만 할머니 돈을 직접 인출한 놈이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우선 놈의 일상을 파악하자. 지훈이 계획을 세웠다. 박민철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GPS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놈의 모든 동선이 실시간으로 파악됐다. 매일 오후 2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훈이 패턴을 분석했다. 3시에 ATM에서 돈 인출. 그 다음 PC방에서 게임.
밤 10시에 귀가. 완전히 예측 가능한 루틴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바보 같은 놈이었다. 오늘 내 놈을 만나러 가야겠어. 지훈이 외출 준비를 했다. 오후 2시 50분. 지훈은 테헤란로 ATM 근처에서 기다렸다.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5분 후 박민철이 나타났다. CCTV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노란 머리에 용 문신. 전형적인 건달 스타일이었다. 저 새끼가.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박민철이 ATM에서 돈을 뽑았다. 50만 원을 인출했다. 할머니 돈을 자기 돈인 양 당당하게. 지훈은 놈을 뒤따랐다. 예상대로 PC방으로 향했다. 게이멀드라는 허름한 PC방이었다. 지훈도 PC방에 들어갔다. 박민철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게임을 시작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 이 상황에서 게임을?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할머니 돈으로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지훈은 근처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PC방 내부 네트워크 해킹 툴이었다. 너무 쉽네.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PC방 보안은 형편없었다. 5분 만에 박민철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놈이 하고 있던 게임 화면이 그대로 보였다. 이제 재미있게 놀아보자. 지훈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우선 박민철의 게임 계정을 해킹했다. 5년간 키운 캐릭터였다. 다이아몬드 티어의 수십만 원어치 스킨들. 이거 다 삭제해주지. 지훈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박민철의 모든 게임 데이터가 사라졌다. 놈이 갑자기 소리쳤다. 뭐야? 왜 로그아웃 돼? 박민철이 당황했다. 다시 로그인하려 했지만 계정이 차단됐다. 지훈이 계정을 정지시킨 거였다. 시발. 뭐냐 이거. 박민철이 키보드를 쳤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다. 박민철의 핸드폰을 원격 조작했다. 놈의 연락처에 있던 모든 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꾼 박민철입니다. 할머니들 돈 훔쳐서 게임하고 있어요. 신고 부탁드려요. 메시지가 놈의 모든 지인들에게 전송됐다. 가족, 친구, 전 여자친구까지. 박민철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는 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메시지를? 박민철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놈의 핸드폰에서 직접 발송된 메시지였으니까. 누가 내 폰을 해킹한 거야? 박민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훈은 태연하게 자기 게임을 하는 척했다. 속으로는 만족감이 올라왔다. 이제 마지막 선물이야. 지훈이 최종 공격을 준비했다. 박민철의 모든 SNS 계정을 해킹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그리고 놈의 사기 행각을 상세히 게시했다. 박민철의 보이스피싱 자백서라는 제목으로 할머니를 속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심지어 ATM에서 돈 뽑는 CCTV 영상까지 첨부했다. 박민철의 모든 친구들이 게시물을 봤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너 이런 짓 했어? 할머니를 속였다고? 인간이 아니네. 신고했다. 경찰서 갈 준비해. 박민철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PC방에서 소리 지르며 날뛰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민철이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훈은 속으로 분노했다. 뭘 잘못했냐고? 할머니를 울린 게 잘못이야, 개새끼야. 박민철은 결국 PC방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놈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 퍼진 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중간 보스 차례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조성훈, 너도 각오해. 박민철은 그날 밤 경찰서에 자수했다. 인터넷에 퍼진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다. 지훈의 첫 번째 복수가 성공했다. 하지만 지훈은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타겟은 조성훈이었으니까. 놈의 정보를 더 캐보자. 지훈이 조성훈을 조사했다. 조성훈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렌트해서 콜센터를 운영했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부하들이 전화를 걸어댔다. 규모가 크네. 지훈이 놀랐다. 조성훈의 계좌를 추적해봤다. 한 달 수입이 5억이 넘었다.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인 결과였다. 이 개새끼가. 지훈의 분노가 치밀었다. 조성훈의 일상도 파악했다. 매일 오전 10시에 강남 오피스텔 사무실로 출근. 부하들을 관리하며 사기 작전을 지휘. 저녁에는 강남 클럽에서 술과 여자. 전형적인 사기꾼 라이프 스타일이군.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지훈은 조성훈의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해당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했다.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에서 조성훈이 내렸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롤렉스를 찼다. 할머니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군.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조성훈이 오피스텔 12층으로 올라갔다. 지훈도 뒤따라갔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전부 보이스피싱 대본이었다.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속고 있었다. 돈을 잃고 있었다. 당장 박살내고 싶지만 지훈이 참았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 지훈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갔다. 관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다. 보안이 허술해서 쉽게 뚫렸다. 12층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 정보를 확인했다. IP 주소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강력한 해킹을 준비했다. 조성훈의 사무실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내부 CCTV, 컴퓨터 시스템, 전화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 보이네. 지훈이 만족했다. 조성훈의 사무실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20명 정도의 부하들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모두 젊은 남녀들이었다. 대본을 보며 연기하듯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우선 놈들의 시스템부터 마비시키자. 지훈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화면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안 켜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끊어진 것 같은데. 사무실이 혼란에 빠졌다. 조성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빨리 고쳐. 하루에 5천만 원씩 버는데 이럴 시간 없어.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5천만 원? 그게 다 할머니들 돈이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조성훈의 모든 계좌를 해킹했다. 돈을 빼내는 건 불가능했지만 거래를 차단할 수는 있었다. 계좌가 정지됐다고? 조성훈이 은행에 전화했다.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가짜 지시를 내린 거였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조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돈이 묶이면 조직 운영이 불가능했다. 부하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게 된다. 뭔가 이상해. 조성훈이 중얼거렸다. 컴퓨터 해킹에 계좌 정지까지.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계속됐다. 세 번째로 조성훈의 개인정보를 노렸다. 조성훈의 모든 SNS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조성훈이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들이었다.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오늘도 할머니들 덕분에 대박. 이라는 댓글. 롤렉스 자랑 사진에는 사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 라는 글. 이 새끼가 직접 증거를 남겨놨네. 지훈이 황당해했다. 더 찾아보니 범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출 현황, 피해자 수, 수법까지. 조성훈이 자랑하려고 올린 글들이었다. 완벽한 자폭이군. 지훈이 이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조성훈의 계정으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조성훈의 자백서. 할머니들을 속인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 사무실 위치, 부하들 명단, 계좌 정보까지. 심지어 실시간 사기 전화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난리가 났다.
조성훈의 지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진짜야? 너 이런 일 했어? 할머니들 돈 훔쳤다고? 최악이다. 바로 신고한다. 감옥 가라. 조성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경악했다. 누가 내 계정을 해킹한 거야? 급히 게시물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천 명이 스크린샷을 찍고 공유했다.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건 누군가의 복수야. 조성훈이 직감했다. 우리가 속인 피해자 중에 해커가 있어.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훈이 신고한 결과였다. 조성훈 씨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사기죄, 조직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성훈이 수갑을 찼다. 부하들도 모두 연행됐다. 5년간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됐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 규모 100억 원 추정. 지훈은 뉴스를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보스가 남아있었다. 조성훈이 체포된 후 지훈은 더 큰 물고기를 노렸다. 진짜 배우 인물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조성훈 같은 놈이 혼자 이런 조직을 만들 수는 없어. 지훈이 분석했다. 조성훈의 통화 기록을 깊이 파봤다. 체포되기 전까지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가 있었다. 010-1111-222. 이상하게 단순한 번호네. 지훈이 의심했다. 해당 번호를 추적해봤다. 하지만 쉽게 추적되지 않았다. 고도로 암호화된 시스템이었다. 프로급 보안이군. 지훈이 흥미를 느꼈다. 확실히 보통 놈이 아니야. 더 강력한 해킹 툴을 동원했다. 밤새 분석한 결과 단서를 찾았다. 중국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였다. 중국까지 연결되어 있어? 지훈이 놀랐다. 더 파고들어봤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다. 서울, 부산, 대구의 조직들이 모두 같은 중국 서버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서버에 관리자가 있었다. 이강민. 지훈이 이름을 확인했다. 한국계 중국인. 이강민에 대해 조사했다. 10년 전 중국으로 도피한 사기꾼이었다.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키웠다. 이제는 수백억 규모의 범죄 제국을 운영했다. 이 새끼가 진짜 보스구나. 지훈이 확신했다. 이강민은 중국 선전에 거주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즐겼다. 한국 할머니들의 돈으로.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한국에서 할머니들을 속이고 중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다. 절대 용서 못해.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강민은 중국에 있었다. 한국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해야지. 지훈이 결심했다. 이강민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보안은 한국보다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훈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침투에 성공했다. 이강민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했다. 컴퓨터, 핸드폰, 심지어 집 보안 시스템까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지훈이 악의적으로 웃었다. 우선 이강민의 모든 자산을 파악했다. 중국 은행 계좌에 5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다. 전부 한국 할머니들의 피와 눈물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훈이 고민했다. 직접 훔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이강민을 직접 파멸시키는 것. 지훈은 이강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놈의 하루 일과가 한눈에 보였다. 오전 한국 조직들과 화상회의, 오후 중국 마피아들과 거래, 저녁 클럽에서 유흥. 완전히 범죄자의 삶이군. 지훈이 혀를 찼다. 특히 중국 마피아와의 거래가 눈에 띄었다. 불법 도박, 마약, 인신매매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세탁하는 루트였다. 이걸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지훈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중국 공안청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다. 보안이 철통 같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30분 후. 역시 지훈이 화면을 응시했다. 발신자 번호는 스푸핑된 가짜였다. 실제 발신지는 중국 선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계좌 추적을 해보자.
지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할머니가 돈을 보낸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농협은행 12345678902 예금주 김철수. 이것도 대포통장이겠지. 지훈이 예상했다. 은행 시스템에 침투했다. 보안이 까다로웠지만 지훈에게는 문제없었다. 3년간 은행 보안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빙고.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 계좌는 개설 후 3일 만에 만들어진 신생 계좌였다. 그리고 할머니 돈이 들어온 후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됐다. 전형적인 돈 세탁 패턴이었다. 하지만 놈들이 실수를 했군. 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봤다. 분산된 계좌 중 하나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50만원씩 출금됐다. 그것도 같은 ATM에서. 강남구 테헤란로 ATM. 지훈이 위치를 확인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지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당 ATM의 CCTV 시스템에 접근했다. 보안이 허술한 구형 시스템이었다. 너무 쉽잖아.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CCTV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매일 오후 3시에 나타나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고 목에 용 문신이 있었다. 찾았다. 지훈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하지만 얼굴만으로는 부족했다. 신원을 특정해야 했다. 지훈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해당 지역의 다른 CCTV들을 해킹했다. 편의점, 카페, 지하철역까지. 행동 패턴을 추적하자. 지훈이 AI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다. 일주일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놈은 매일 같은 루트로 이동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서 테헤란로를 걸어서 ATM에서 돈을 뽑고 근처 PC방으로 들어갔다. PC방? 지훈이 흥미를 가졌다. 해당 PC방의 시스템에 침투했다. 회원 정보를 확인했다. 그 시간대에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 있었다. 박민철, 28세. 지훈이 신원을 확인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주.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근했다. 박민철의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까지. 무직이군. 지훈이 정보를 분석했다. 전과 3범의 사기죄 전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상습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인 거였다. 하지만 이놈은 말단일 거야. 지훈이 냉정하게 판단했다. 진짜 보스를 찾아야 해. 지훈은 박민철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가장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다. 010-9876-5432.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보자. 지훈이 다시 해킹을 시작했다. 30분 후. 조성훈, 35세.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역시 전과자. 사기죄 5범. 하지만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성훈의 통화 기록, 계좌 추적, 행동 패턴까지. 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훈이 전체 구조를 파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층이 보였다. 최하단 박민철 같은 출금책들, 중간층 조성훈 같은 중간 관리자들, 최상층 아직 정체불명의 보스. 보스를 찾아야 진짜 복수가 가능해. 지훈이 다짐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 전화였다. 지훈아, 잠은 자고 다니니?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 일은 그냥 포기하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절대 포기 안 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기다려라, 개새끼들.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박민철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말단이지만 할머니 돈을 직접 인출한 놈이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우선 놈의 일상을 파악하자. 지훈이 계획을 세웠다. 박민철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GPS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놈의 모든 동선이 실시간으로 파악됐다. 매일 오후 2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훈이 패턴을 분석했다. 3시에 ATM에서 돈 인출. 그 다음 PC방에서 게임. 밤 10시에 귀가.
완전히 예측 가능한 루틴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바보 같은 놈이었다. 오늘 내 놈을 만나러 가야겠어. 지훈이 외출 준비를 했다. 오후 2시 50분. 지훈은 테헤란로 ATM 근처에서 기다렸다.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5분 후 박민철이 나타났다. CCTV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노란 머리에 용 문신. 전형적인 건달 스타일이었다. 저 새끼가.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박민철이 ATM에서 돈을 뽑았다. 50만 원을 인출했다. 할머니 돈을 자기 돈인 양 당당하게. 지훈은 놈을 뒤따랐다. 예상대로 PC방으로 향했다. 게이멀드라는 허름한 PC방이었다. 지훈도 PC방에 들어갔다. 박민철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게임을 시작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 이 상황에서 게임을?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할머니 돈으로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지훈은 근처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PC방 내부 네트워크 해킹 툴이었다. 너무 쉽네.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PC방 보안은 형편없었다. 5분 만에 박민철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놈이 하고 있던 게임 화면이 그대로 보였다. 이제 재미있게 놀아보자. 지훈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우선 박민철의 게임 계정을 해킹했다. 5년간 키운 캐릭터였다. 다이아몬드 티어의 수십만 원어치 스킨들. 이거 다 삭제해주지. 지훈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박민철의 모든 게임 데이터가 사라졌다. 놈이 갑자기 소리쳤다. 뭐야? 왜 로그아웃 돼? 박민철이 당황했다. 다시 로그인하려 했지만 계정이 차단됐다. 지훈이 계정을 정지시킨 거였다. 시발. 뭐냐 이거. 박민철이 키보드를 쳤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다. 박민철의 핸드폰을 원격 조작했다. 놈의 연락처에 있던 모든 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꾼 박민철입니다. 할머니들 돈 훔쳐서 게임하고 있어요. 신고 부탁드려요. 메시지가 놈의 모든 지인들에게 전송됐다. 가족, 친구, 전 여자친구까지. 박민철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는 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메시지를? 박민철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놈의 핸드폰에서 직접 발송된 메시지였으니까. 누가 내 폰을 해킹한 거야? 박민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훈은 태연하게 자기 게임을 하는 척했다. 속으로는 만족감이 올라왔다. 이제 마지막 선물이야. 지훈이 최종 공격을 준비했다. 박민철의 모든 SNS 계정을 해킹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그리고 놈의 사기 행각을 상세히 게시했다. 박민철의 보이스피싱 자백서라는 제목으로 할머니를 속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심지어 ATM에서 돈 뽑는 CCTV 영상까지 첨부했다. 박민철의 모든 친구들이 게시물을 봤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너 이런 짓 했어? 할머니를 속였다고? 인간이 아니네. 신고했다. 경찰서 갈 준비해. 박민철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PC방에서 소리 지르며 날뛰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민철이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훈은 속으로 분노했다. 뭘 잘못했냐고? 할머니를 울린 게 잘못이야, 개새끼야. 박민철은 결국 PC방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놈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 퍼진 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중간 보스 차례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조성훈, 너도 각오해. 박민철은 그날 밤 경찰서에 자수했다. 인터넷에 퍼진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다. 지훈의 첫 번째 복수가 성공했다. 하지만 지훈은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타겟은 조성훈이었으니까. 놈의 정보를 더 캐보자. 지훈이 조성훈을 조사했다. 조성훈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렌트해서 콜센터를 운영했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부하들이 전화를 걸어댔다. 규모가 크네. 지훈이 놀랐다. 조성훈의 계좌를 추적해봤다. 한 달 수입이 5억이 넘었다.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인 결과였다. 이 개새끼가. 지훈의 분노가 치밀었다. 조성훈의 일상도 파악했다. 매일 오전 10시에 강남 오피스텔 사무실로 출근. 부하들을 관리하며 사기 작전을 지휘. 저녁에는 강남 클럽에서 술과 여자. 전형적인 사기꾼 라이프 스타일이군.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지훈은 조성훈의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해당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했다. 10시 정각. 검은색 벤츠에서 조성훈이 내렸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롤렉스를 찼다. 할머니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군.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조성훈이 오피스텔 12층으로 올라갔다. 지훈도 뒤따라갔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전부 보이스피싱 대본이었다.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속고 있었다. 돈을 잃고 있었다. 당장 박살내고 싶지만 지훈이 참았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 지훈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갔다. 관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다. 보안이 허술해서 쉽게 뚫렸다. 12층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 정보를 확인했다. IP 주소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강력한 해킹을 준비했다. 조성훈의 사무실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내부 CCTV, 컴퓨터 시스템, 전화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 보이네. 지훈이 만족했다. 조성훈의 사무실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20명 정도의 부하들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모두 젊은 남녀들이었다. 대본을 보며 연기하듯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우선 놈들의 시스템부터 마비시키자. 지훈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화면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안 켜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끊어진 것 같은데. 사무실이 혼란에 빠졌다. 조성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빨리 고쳐. 하루에 5천만 원씩 버는데 이럴 시간 없어.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5천만 원? 그게 다 할머니들 돈이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조성훈의 모든 계좌를 해킹했다. 돈을 빼내는 건 불가능했지만 거래를 차단할 수는 있었다. 계좌가 정지됐다고? 조성훈이 은행에 전화했다.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가짜 지시를 내린 거였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조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돈이 묶이면 조직 운영이 불가능했다. 부하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게 된다. 뭔가 이상해. 조성훈이 중얼거렸다. 컴퓨터 해킹에 계좌 정지까지.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계속됐다. 세 번째로 조성훈의 개인정보를 노렸다. 조성훈의 모든 SNS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조성훈이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들이었다.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오늘도 할머니들 덕분에 대박. 이라는 댓글. 롤렉스 자랑 사진에는 사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 라는 글. 이 새끼가 직접 증거를 남겨놨네. 지훈이 황당해했다. 더 찾아보니 범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매출 현황, 피해자 수, 수법까지. 조성훈이 자랑하려고 올린 글들이었다. 완벽한 자폭이군. 지훈이 이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조성훈의 계정으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조성훈의 자백서. 할머니들을 속인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 사무실 위치, 부하들 명단, 계좌 정보까지. 심지어 실시간 사기 전화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난리가 났다.
조성훈의 지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진짜야? 너 이런 일 했어? 할머니들 돈 훔쳤다고? 최악이다. 바로 신고한다. 감옥 가라. 조성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경악했다. 누가 내 계정을 해킹한 거야? 급히 게시물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천 명이 스크린샷을 찍고 공유했다.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건 누군가의 복수야. 조성훈이 직감했다. 우리가 속인 피해자 중에 해커가 있어.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훈이 신고한 결과였다. 조성훈 씨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사기죄, 조직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성훈이 수갑을 찼다. 부하들도 모두 연행됐다. 5년간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됐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 규모 100억 원 추정. 지훈은 뉴스를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보스가 남아있었다. 조성훈이 체포된 후 지훈은 더 큰 물고기를 노렸다. 진짜 배우 인물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조성훈 같은 놈이 혼자 이런 조직을 만들 수는 없어. 지훈이 분석했다. 조성훈의 통화 기록을 깊이 파봤다. 체포되기 전까지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가 있었다. 010-1111-222. 이상하게 단순한 번호네. 지훈이 의심했다. 해당 번호를 추적해봤다. 하지만 쉽게 추적되지 않았다. 고도로 암호화된 시스템이었다. 프로급 보안이군. 지훈이 흥미를 느꼈다. 확실히 보통 놈이 아니야. 더 강력한 해킹 툴을 동원했다. 밤새 분석한 결과 단서를 찾았다. 중국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였다. 중국까지 연결되어 있어? 지훈이 놀랐다. 더 파고들어봤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다. 서울, 부산, 대구의 조직들이 모두 같은 중국 서버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서버에 관리자가 있었다. 이강민. 지훈이 이름을 확인했다. 한국계 중국인. 이강민에 대해 조사했다. 10년 전 중국으로 도피한 사기꾼이었다.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키웠다. 이제는 수백억 규모의 범죄 제국을 운영했다. 이 새끼가 진짜 보스구나. 지훈이 확신했다. 이강민은 중국 선전에 거주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즐겼다. 한국 할머니들의 돈으로. 지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한국에서 할머니들을 속이고 중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다. 절대 용서 못해.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강민은 중국에 있었다. 한국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해야지. 지훈이 결심했다. 이강민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보안은 한국보다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훈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침투에 성공했다. 이강민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했다. 컴퓨터, 핸드폰, 심지어 집 보안 시스템까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지훈이 악의적으로 웃었다. 우선 이강민의 모든 자산을 파악했다. 중국 은행 계좌에 5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다. 전부 한국 할머니들의 피와 눈물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훈이 고민했다. 직접 훔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이강민을 직접 파면시키는 것. 지훈은 이강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놈의 하루 일과가 한눈에 보였다. 오전 한국 조직들과 화상회의, 오후 중국 마피아들과 거래, 저녁 클럽에서 유흥. 완전히 범죄자의 삶이군. 지훈이 혀를 찼다. 특히 중국 마피아와의 거래가 눈에 띄었다. 불법 도박, 마약, 인신매매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세탁하는 루트였다. 이걸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지훈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중국 공안청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다. 보안이 철통 같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마침내 중국 공안 내부망에 침투했다. 그리고 이강민에 대한 상세한 신고서를 작성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마피아와의 자금 세탁, 불법 도박장 운영.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신고서가 접수되자마자 중국 공안이 움직였다. 그들에게도 이강민은 골칫거리였던 거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지훈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밤 이강민의 펜트하우스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다. 놈은 잠옷 차림으로 체포됐다. 뭔 소리야? 나 한국인이야. 이강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놈의 컴퓨터에서 모든 범죄 기록이 발견됐다. 중국 교도소로 끌려가는 이강민. 그는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썩을 예정이었다. 지훈은 뉴스로 이 소식을 확인했다. 한국계 중국인 대규모 사기 조직 척발. 피해 규모 1,000억 원 추적. 드디어 진짜 보스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훈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강민이 체포된 후 지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복수만으로는 부족했다.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을 구해야 했다. 붙잡힌 놈들의 돈을 추적해보자. 지훈이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박민철, 조성훈, 이강민. 이들이 훔친 돈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다.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지만 추적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총 피해 금액이 1,500억? 지훈이 계산 결과에 놀랐다. 이 많은 할머니들이 당했구나. 피해자 명단도 확인했다. 전국 각지의 노인분들이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은 분들.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우리 할머니만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할머니들이 똑같이 당했던 거다. 이분들 돈을 되찾아드려야 해. 지훈이 결심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미 돈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범죄자들도 대부분 체포됐지만 돈은 못 찾았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어. 지훈이 다짐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야. 첫 번째로 조성훈의 숨겨진 계좌를 찾았다. 스위스 은행에 100억이 숨겨져 있었다. 조성훈이 만약을 대비해 빼돌린 돈이었다. 지훈은 스위스 은행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보안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다. AI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던 최첨단 기술. 인공지능이 스스로 보안을 뚫고 들어가는 시스템. 3일이면 충분할 거야. 지훈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AI가 밤낮 없이 스위스 은행을 공격했다. 수백만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조성훈의 계좌에 접근한 거였다. 이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보내자. 지훈이 송금을 시작했다. 피해자 명단을 확인해서 각자가 잃은 금액만큼 정확히 송금했다. 물론 익명으로. 첫 번째 수혜자는 부산의 이순자 할머니였다. 3천만 원을 잃으셨던 분. 정확히 3천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다. 어머, 이게 뭐지? 이순자 할머니가 은행에 전화했다. 제 계좌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해외에서 송금된 거네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다. 송금인은 정의의 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갔다. 대구의 박철수 할아버지, 광주의 김영희 할머니, 수백 명이 자신의 돈을 되찾았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정체불명 송금. 누가 보내는 걸까? 정의의 해커? 지훈은 뉴스를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이강민의 중국 계좌도 해킹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이것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했다. 중국 은행 해킹은 더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보안이 적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성공했다. 이강민의 모든 자산에 접근했다. 그리고 이 돈도 피해자들에게 분배했다. 이제 우리 할머니 차례야. 지훈이 마지막 송금을 했다. 할머니 계좌에 8천만 원이 입금됐다. 할머니가 잃으신 정확한 금액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큰일 났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 진짜요? 지훈이 연기했다. 응, 8천만 원이 그대로. 할머니가 울먹이셨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 다행이네요, 할머니. 송금인이 사랑하는 손자라고 되어 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혹시 내가? 지우는 잠깐 멈췄다. 들킬 뻔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놀랐어요. 지훈이 얼버무렸다. 하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기뻐하셨다.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보람됐다. 결과적으로 1,500억 원의 피해 금액 중 1,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300억 원도 곧 찾을 예정이었다. 정의의 해커라. 지훈이 언론 보도를 보며 웃었다. 나쁘지 않은 별명이네. 지훈의 활약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적이 나타났다. 경찰이었다. 해킹은 불법이다. 사이버 수사대 팀장 최민호가 말했다.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야. 최민호는 지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년차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였다. 정의의 해커? 웃기는 소리. 최민호가 비웃었다. 법을 어긴 건 똑같아. 지훈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을 구했으니까. IP 추적부터 시작하자. 최민호가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지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모든 해킹에 완벽한 익명화 기술을 사용했다. VPN, 토르 네트워크, 프록시 서버까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 흔적이 없네. 최민호가 당황했다. 프로급 실력이야. 일주일간 수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훈은 너무 치밀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최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피해자들을 역추적하는 것. 돈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보자. 최민호가 방향을 바꿔서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조사 대상이 됐다. 김순옥 씨죠? 경찰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무슨 조사요? 그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어요. 경찰이 설명했다. 해커가 훔친 돈을 보낸 거라서.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돈을 찾아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경찰이 곤란해했다. 방법이 불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경찰이 다녀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내 돈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더구나. 지훈은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까지 연루시킬 뻔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훈이 달랬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혹시 내가 그 해커는 아니지?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눈치챈 거였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훈이 거짓말을 했다. 그럴 실력도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하는 것 같았다. 지훈아, 정말 아니에요. 지훈이 강하게 부인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고민에 빠졌다. 더 이상 해킹을 계속하면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정의의 해커 체포 작전 개시. 최민호가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다. 전국 해커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거였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지훈의 학교에도 경찰이 나타났다. 김지훈 학생 있나요? 경찰이 교수한테 물어봤다. 지훈의 담당 교수가 대답했다. 지훈이는 해킹 대회 우승자예요.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럼 용의선상에 올려야겠네요. 경찰이 메모했다. 지훈은 위기를 느꼈다. 이대로 가면 체포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지훈은 결심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킹을 하자. 경찰의 수사 자료를 없애는 것. 최민호의 컴퓨터에 침투했다. 정의의 해커 수사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가짜 결론을 심어놨다. 용의선상의 모든 인물들 알리바이 확인됨. 정의의 해커는 해외 거주자로 추정. 한국 내 수사 종료. 최민호가 다음날 출근해서 파일을 확인했다. 모든 수사 기록이 바뀌어 있었다. 뭐야 이거? 최민호가 당황했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나?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그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였으니까. 결국 수사는 종료됐다. 지훈은 마지막 해킹을 성공시켰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해킹은 하지 않을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보안 회사에 취직했다. 합법적인 화이트햇 해커가 됐다. 이제는 착한 일만 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다. 되찾은 8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다. 지훈의 결혼 자금도 따로 모아두셨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지훈은 미소만 지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해커라는 걸 모르셨다. 그리고 평생 모르실 계획이었다. 박민철은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었다. 조성우는 10년형으로 복역 중이었다. 이강민은 중국에서 20년형을 받았다. 모든 악역들이 처벌받았다. 피해자들은 돈을 되찾았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왔다. 정의의 해커님께 저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투자 사기꾼들을. 또 다른 피해자였다. 가족을 위해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지훈은 잠깐 고민했다. 다시 해킹을 시작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의의 해커는 은퇴했다. 이제는 평범한 회사원 김지훈이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오면 지훈의 손가락이 근질거렸다. 키보드를 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참아야 해. 지훈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살자. 그래도 가끔은 생각했다.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 할머니 같은 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모르겠어.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다. 어쨌든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합법적인 해킹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하지만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정의의 해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복수를 꿈꾸는 가족들이. 지훈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할머니를 울린 놈들에게 분노했었으니까. 언젠가는 지훈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키보드가 지훈을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아, 오늘 뉴스 봤니?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무슨 뉴스요? 또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왔더라.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정의의 해커가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지훈은 웃음을 참았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있을 거야.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러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모르셨지만 그 착한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였다. 지훈아.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내가 있어서 세상이 밝아 보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복수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키보드가 부르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위해. 정의의 해커는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여러분도 이런 통쾌한 복수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에서는 이런 현실감 넘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의 완벽한 몰락,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통쾌한 반전, 가족을 위한 뜨거운 복수 드라마. 댓글로 다음에 어떤 악역을 처단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정의의 해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